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도트 마트릭스입니다. 도트 마트릭스. 도트 마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단해요. 이게 도트 마트릭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트 마트릭스의 내부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외형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그 도트가 8x8 이렇게 그 8개, 8개 배열된 형태입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 아주 쉽게 그냥 LED가 그 64개가 8x8 형태로 이렇게 배열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면이고요. 그 다음에 후면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와 같이 핀이 그 윗부분하고 밑부분 각각 12개씩, 12개, 12개, 24개 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보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유심히 보면은 이 사이드에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HL, 이 넘버가 되어 있는 쪽이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집어서 이쪽 사이드가 요 밑에 해당되는 거죠. 핀 넘버링이 1번에서 12번, 13번에서 24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핀 넘버링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64개의 그 LED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에 두 가지 LED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그 블랭크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꽉 차 있는 이 패턴이 꽉 차 있는 이렇게 검은색 LED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는 블랭크 LED는 그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꽉 차 있는 것은 그 녹색입니다. 요 디바이스는 실제로 LED를 그 빨간색하고 녹색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또 복잡하지만은 하나를 보고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셀을만을 쳐다보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셀을 기준으로 보면은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 페어를 보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그림을 이걸 확대해서 그리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동일한 라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어, 이쪽 라인에 이게 그림을 그대로 흉내내면 이렇습니다. 이게 5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24번 이렇게 돼 있죠. 이쪽 24번, 5번. 그다음에 이쪽 라인은 옆에 그대로 하면은 여기 20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 그린 LED 이거 그린이고 이게 레드 LED인데요. 이 그린 LED를 켜려면은요. 이걸 온 시키려고 하면은 24번 핀에 플러스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5번 핀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되겠죠. 즉, 여기가 하이가 되고, 여기가 로가 되면 됩니다. 그죠? 여기가 하이 날지 로로 또는 로 하이가 되면은 이거 켜지지 않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일한 위치, 이게 8x8인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이 LED를 켜려고 하면 LED 냐 레드냐 그린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좌측 상단에 이걸 켜려고 하면은 24번에 하이를 붙여주고요. 이걸 하이를 붙여주고 내가 그린을 킬 것 같으면은 여기를 로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레드를 켜고 싶으면은 20번을 로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위치에 그린이나 레드로 이렇게 LED를 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패턴이 64개에 대해 동일하게 반복돼 있어요. 다만 이 넘버가 좀 다를 뿐이죠.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칼럼에 있는 요것은 레드냐 그린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선택을 달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로로 해줘야지 켜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8개 라인, 요 로 라인은 24번, 23번, 22번 요 라인은 롤을 선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얘는 이게 하이가 되어야지 이 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하이가 되면은 이 중에서 얘를 킬 건지, 그린을 킬 건지, 레드를 킬 건지는 이쪽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 두 개를 로로 해주면 둘 다 켜져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린하고 레드가 조합하는 영상이 아주 조합하는 색깔이 보여지겠죠. 이 패턴이 되는데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요 로 라인이 이 같은 줄에 있는 모든 라인에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하이로 하는 순간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선택이 되죠. 즉 켜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이걸 선택하는 것은 이 핀에 들어가는 입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쪽은 8 x 8이긴 하지만 로는 8개 라인이지만은 이쪽은 칼럼 라인은 8개 곱하기 2이게 돼 있죠. 8개 레드하고 8개의 그린 요 두 개 합쳐서 16개의 라인이 여기 잡혀 있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컨트롤한다. 여기다가 어떤 가령 여러분들이 숫자를 LED를 이렇게 켜고 싶다. 그죠? 요 라인을 키게 되면 뭐 1이 되겠죠. 뭐 1이 되던 뭐 이쪽까지 합치면 뭐 1이 되던 뭐 i가 되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킬 경우에는 이걸 다 고려를 해서 정확하게 여기다가 해당하는 라인에 맞춰서 이 신호선에 대한 데이터를 컨트롤해 줘야 돼요.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은 이 컨트롤하는 작업이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LED 하나 키는 이 기본적인 동작은 동일해요. 이 LED 하나 있는 거, 이걸 컨트롤하는 거가 똑같아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켜진다, 이게 또 동일한데, 이걸 배열로 맞춰 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이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그 여기 있는 것 같이 3.75mm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니터 같은 경우 보통 지금은 해상도가 3840에 2160 정도 되나요? 2160? 3840에 2K 정도 이렇게 모니터를 많이 쓰죠. 32인치 정도 되면은 32인치 모니터 같은 걸 쓰게 되면은 보통 뭐 DPI는 도트 퍼 인치예요. 즉 인치당 1인치 여기에 2.54cm 예 이게 도트 마트리스잖아요. 이 도트가 몇 개 있느냐 하는 게 DPI인데 보통 384개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도트의 피치가 이 도트의 하나의 길이가 3.75라고 얘기했어요. 이 동그라미가 이게 3.75인데 여러분들 쓰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2.54cm 나누기 384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뭐 한 0.5 정도 되나? 0.4나 0.5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와 같이 LED를 두 개로 2차원적으로 배열하는 거, 이 틀을 벗어나지가 않아요. 다만 이 개수가 8x8에서 3840, 2160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커지면서 모니터를 구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니터를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대한 이해는 이와 같이 그 도트 마트릭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할 그 테스트 회로가 이와 같이 되는데요. 라인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네, 그러냐면 이게 8x8이면은 여기가 라인이 8라인에 이쪽 라인이 레드 그린 해도 두 개에서 16라인이에요. 그럼 이게 보통 24개, 이것만 하면 24라인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 회로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쪽을 1번, 12번, 즉 이 핀에 이쪽이 1번, 12번이죠. 이걸 옆으로 돌려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부터 24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넘버링이 돼 있어요. 일단 가정했을 때 1번에서 12번, 13번에서 24번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볼 때 이 라인이 전부 24개 라인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유감스럽게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는 디지털 라인이 14개에 아날로그 라인이 뭐 6개 정도밖에 안 되죠. 뭐 다 쓴다고 해도 20개밖에 안 돼요. 모자라죠. 라인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경우를 커버하기 위해서 세그먼트에서 이제 쉬프트 레지스터를 썼죠. 그 쉬프트 레지스터인 이 595, 74HC 595 이 칩을 써서 이 핀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595 그 핀 컨피그레이션인데 그때 얘기를 했죠. 이건 시리얼 데이터를 받아서 패러렐로 이렇게 데이터를 8개를 내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 595 칩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커넥션은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이 595 칩을 사용하기 위한, 핀 커넥션이, 뭐, 클리어 핀은 뭐 필요 없으니까 이 그라운드로 묶어준다고 하지만은, 요거 쉬프트 레지스터 클락하고, 그 다음에 레치 클락, 그 다음에 요 시리얼 데이터를 인풋하는 요 세 개의 라인을, 연결해 줘야 돼요. 그 라인이 각각 여기에 해당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디지털 핀은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쓰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디지털 핀은 둘, 넷, 그래서 8개, 이거 8개, 그 다음에 이쪽에 몇 개요? 6개죠. 그래서 14개를 다 쓰고 있고요. 이 6개죠. 그 다음에 요 2개의 핀은 이거 아날로그 핀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에 둘, 넷, 4개, 4개 해서 8개는 이쪽 이 라인을 써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핀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오고 칩을 써서 핀수를 줄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커넥션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와이어에 대한 것은 잘 하셔야 돼요. 와이어를 좀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게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예. 수업 중에 죄송합니다. 대기실에 이수연 학생이 못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도트 마트릭스에서도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라이브러리를 굳이 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를 쓰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는 실제적으로 뭐냐면은요. 여기 라이브러리 이름이 표시하고 있는 것 같이 이같이 프리퀀시 타이머 2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는데 이 프리퀀시 타이머 2 이건 뭐냐면은 타이머 2를 사용해서 제가 예전에 처음에 328 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CPU가 있고 그죠? 이 CPU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메모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IO가 있는데 IO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타이머하고 카운터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죠? 뭐 타이머 카운터 같은 용어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렇게 바이너리 카운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너리 카운트에 요게 카운트 업, 카운트 다운 카운트, 그다음에 여기 카운팅을 위한 클락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초초에 실장되는 값, 초기 값인 프리셋이 들어가고 프리셋. 그다음에 이걸 갖다 전부 클리어 시키죠. 000으로 만들어주는 클리어 신호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여기 해당하는 8빅 데이터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카운터죠. 그죠? 카운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너리 카운트를 쓰는 거죠. 바이너리는 000부터 그 다음에 001, 다음 클락이 001, 그 다음 클락이 01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돼서 111이 되면은 이때 다시 000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111 최대값에서 다시 최소값으로 바뀌는 것 갖다가 오버플로우라고 얘기하죠. 값이 넘친 거죠. 이렇게 하는 걸, 이 동작 자체는 라운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운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현상, 지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을 넘어졌을 때는 오버플로우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게 타이머 카운트인데요. 이 타이머가 이 CPU의 그러니까 시리즈에 따라서, 애트맥의 시리즈에 따라서 이 개수가 다릅니다. 그 중에서 여기 타이머 1, 2 이렇게 얘기했을 때 타이머 2를 사용해서 시간을 재는 이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를 만드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타이머2가 이렇게 해서 타이머2를 이렇게 모델링 했을 때 오버플로가 탁 일어나서 즉 11111에서 000으로 떨어지면 오버플로가 발생하면 이때 핀 11번 핀에 신호를 토글링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토글링 한다는 얘기는 내가 설정한 특정한 이 타이머의 초기값을 가지고 쭉 업카운팅을 쭉 하다가 초기값이 0, 1, 1이라고 하면 이 값에서부터 쭉 카운팅을 해서 111이 딱 되는 순간 여기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요. 그죠? 이렇게 되면 다시 000으로 떨어지든지 111로 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이 시점에 그 328에 핀 11번 핀, 요 신호를 토글링 해줘요. 0이었으면 1로 바꿔주고 1이었으면은 0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 얘기는 요 주기가 이 타이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11번을 이런 그 주파수 생성을 펄스파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 타이밍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오버플로우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 오버플로우가 벌어졌다는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011에서 111까지 되는 이 시간을 내가 설정을 하고 이 시간이 됐다는 이 타이밍이 됐다는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 내가 사전에 설정하는 시간이 딱 됐을 때는 어떤 시그널링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시그널이 곧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고 이 타이머 2는 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오버플로우 발생했다는 인터럽트를 발생을 해요.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요. 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시면은 인터럽트라고 발생을 하면은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해야 될 일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이 해야 될 일이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정의하면은 내가 매번 쉬운 얘기로 요만큼의 시간이 걸릴 때마다 이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이 얘기는 뭐냐? 요 프리퀀시 타이머 툴을 지금 도토마트리가 사용하는 목적은 어떤 주기적인 시간마다 내가 특정한 작업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작업을. 이렇게 시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예요. 이런 작업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걸 보면은 딜레이 함수를 써서도 얼마든지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그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루프라는 이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 루프는 이 바디를 주기적으로 그냥 주기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근데 이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이 시간 자체가 실제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타이머 2에 요 걸리는 시간 지연을 흉내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여기다 적고 그 뒤에 마지막에 딜레이 가령 그 쳐내서 1초 동안 기다렸다가 다음 걸 하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매 1초마다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이 작업을 매 1초마다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런 프로그램적으로 구현하지 않고 특정한 하드웨어, 즉 타이머 2라는 걸 가지고 이게 타이머가 이제 시간을 재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시계에 알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특정한 시간이 됐을 때 이 작업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 프리퀀시 타이머 2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을 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작성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한 30분 뒤에 쉬고 싶어요. 30분 뒤에 쉬고 싶다든지 30분 뒤에 무슨 약속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시계에다가 알람을 맞춰놓죠. 30초 뒤에 알람이 울리게, 알람음이 경고음이 막 울리겠죠. 알람음이 막 울린다고요. 이와 비슷한 짓을 얘가 하는 거죠. 이 30초를 세팅해놓고 30분을 세팅해놓고 30분이 딱 되면은 알라밍을 울리기는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구현하는 게 저 프리퀀시 타이머 툴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즉 여기서 시계 역할을 해주는 게 그 알람 시계 역할을 해주는 게 저 프리퀀시 타이머 2라는 라이브러리 함수고요. 라이브러리고 람에 들어가는 라이브러리가 그걸 해주고 그다음에 30분이 딱 경과하면은 이 알람 그 음으로 울려지죠. 뭐 노래를 하든지 삑삑 소리를 나든지 이렇게 울려주는 이거에 해당되는 게 인터럽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인터럽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알람음이 움직였을 때 내가 해야 될 일, 이것은 인터럽트 서브루틴에 정의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으로 또 동작하는 게, 요 프리퀀시 타이머 2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는 이와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되겠군요. 다섯 가지.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 메소드들은 스태틱 메소드이기 때문에 앞에 이거 사용할 때 이게 프리퀀시 타이머 2 콜론 두 개를 붙이는 여러분들 그 C++에서 배웠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에서 배웠듯이 이걸 사용해서 호출하면 됩니다. 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여기 같이 다섯 개 정도예요. set period 첫 번째가 set period예요. set period는 이 주기 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기 값. 그러니까 이 알람 시간이죠. 30분 이 알람 시간. 몇 초마다 알람을 울릴 건지를 결정하는 함수가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 값이 unsigned long인 get period. get period는 실제 주기를 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set period를 해주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get period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enable, disable이 두 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핀 11번 핀에 토글된 신호, 이런 펄스를 내보낼지 말지를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enable 하면은 11번 핀에 이 토글이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 disable입니다. 여러분들 실습에서는 이 핀 11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disable 해놓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 set on overflow입니다. set on overflow라는 것은 말은 이겠죠. set on overflow.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설정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뭘 설정하냐? 정확하게 하면 set interrupt service routine on overflow예요. overflow interrupt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운터가 초기 값부터 쭉 카운트해서 마지막 값이 112 딱 됐을 때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여기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인터럽트를 처리해지는 작업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정의하는 함수가 얘가 돼요. 즉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작업을 여기다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작업 함수 포인터죠. 요 포인터가 사실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알람이 딱 돼서 알람을 세팅해 놓고, 즉, 셋 피리어드를 세팅해서 그 시간이 경과한다면은 알람이 딱 발생했을 때 해야 될 일을 여기다 정해 주는 거죠. 그 라이브러리는, 용도는 실제로 도트마트릭스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라이브러리지만,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 있나요? 한 사람 더 있네. 잠시만요. 여러분도 이거 안 보는구나. 자, 이게 테스트 코드입니다. 테스트 코드가 상당히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테스트 해보려면은 제가 있는 PPT에 이 텍스트를 캡처해서 쭉 올리시면 돼요. 테스트 코드가 한 장, 잠깐만요.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 정도 되네요. 8장 정도.
그래서 이 코드를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실 때 좀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요 연결도입니다. 요 테스트 회로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이 접속이 상당히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의자로 제시된 이걸 좀 확대해 보면은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코드하고 일일이 이렇게 맵히면서 보는 게 그래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그 헤더 파일을 frequency timer 2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요. 요 라이브러리는 실제 코드에서 사용되는 부분은 이 뒤쪽에 간단합니다. 이 뒤쪽에 실제로 메인 바디 부분에서 요게 전부입니다. 요거 전부. 이건 뭐냐면은 핀 11로 토글링 되는 것, 토글링 돼서 출력하는 것을 막아놓은 다음에 디세이블 시켜놓은 다음에 셋 피리어드, 즉 1초, 이게 마이크로 세컨드 아닙니까요? 이때 1초를 세팅해 놓고 요 set on overflow, 즉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타이머 2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즉 알람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타이머 함수. 이 타이머 함수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런 식으로 이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은 실제로 도트 마트릭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근데 로직을 좀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은 굳이 타이머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뭐 딜레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딜레이 1000을 넣어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이 그 인터럽트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등록하는, 즉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해주는 이런 방법들은 굉장히 우리 컴퓨터 쪽에, 특히 시스템 프로그램 쪽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즉 내가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이와 같이 제가 특정한 그 서비스 루틴을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 같은 것들, 그냥 함수에서 이 함수를 또 호출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C 랭귀지에서 펑션 포인터, 즉 함수 포인터를 배웠는데 그 활용 방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테스트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 앞에서 배웠던 요거 같이 요거 함수 포인터, 함수가 이 파라메타로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호출하는 거죠. 함수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함수 내에서 가령 다른 함수, 펑션 A라는 다른 함수 이렇게 명시적으로 호출하죠. 근데 이 자체를 이때 파라미터로 패싱하는 겁니다. 여기에 펑션 C가 될 수도 있고, 펑션 D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하는 고정적으로 스태틱하게 정의된 함수가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함수를 내 마음대로 정해서 쓸 수 있게끔 일을 하는 메커니즘이 이런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프리퀀시 타임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데코레이션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코드의 그 리더빌리티, 가독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코드를 좀 유저 프렌들리하게, 즉 사용자가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도트 마트릭스의 핀 커넥션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린 칼럼, 레드 칼럼 이렇게 돼 있죠. 즉 여기에 요 부분, 요 그린하고 레드 칼럼 부분, 요 함수에 핀을 연결해주는 이 핀 매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핀 1, 핀 2, 핀 3, 핀 4 이렇게 돼 있죠. 요건 사실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개의 핀으로 돼 있죠.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건 수정할 필요가 없죠. 만약 핀 컨피그레이션이 바뀌는 경우는. 뭘 수정하면 되겠어요? 이걸 수정하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얘가 핀 제로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핀 1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이걸 그냥 매크로로 이렇게 그 뭐 가령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샵 디파인 핀 가령 뭐 레드 이렇게 해서 3번 핀 이렇게 사용하는 거 뭐 이렇게 해도 뭐 별 문제는 없죠.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핀 1 같으면 이게 0, 핀 2 같으면은 0, 2, 1, 그 다음에 핀 3 같으면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문제는 안 되죠. 근데 여기서 그 하나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매핑이 그 0, 0, 1, 2, 3, 4, 5, 6, 7, 8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9번, 오케이. 10번인데 13번 이후에 14, 15 같은 거요. 14, 15, 16번 같은 경우, 아니 15, 16번이 되겠네요. 잠깐요. 15, 16번 여기가 A0, A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정의를 해주면은 가독성이 좀 높아지긴 해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건 별로 선호를 하지 않죠, 사실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결국에 그 도트 마트릭스의 칼럼의 그 핀 연결, 즉 칼럼 부분에 그린 컬러냐, 레드 컬러냐 이걸 따라서 설정하는 핀 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트는 HC595, 그 시프트 레지스터의 핀 커넥션이에요. 이 핀 커넥션은 여기에 그림이 없죠.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핑은 사실은 상당히 많죠. 이게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은 세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여기는 SER, 시리얼 데이터 인하고 그다음에 레지 클락, 그다음에 시리얼 레지스터인가 쉬프트 레지스터 클락 이거 세 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시리얼 데이터 인은 DS라는 매크로로 선언해 놨고요. 변수로 선언해 놨고요. 콘스탄트니까 매크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데이터 인은 A2 연결하고 왜냐하면 A0하고 A1은 여기서 디지털 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지 클락 여러분들 그 기억하고 계시면 뒤에 그림이 있나? 있네요. 기억하면 그 shift 레지스터는요. 이게 그러니까 595는 간단해요. 여기 시리얼 데이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시리얼 데이터가 10, 10 이런 식으로 시리얼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그 shift 클락 이 내부를 그려다보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 구슬깨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시리얼 데이터 인이고 이 데이터가 이렇게 플립플랍이나 레치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거 shift 레지스터죠. 근데 얘네들을 동기를 맞춰주는 게 이게 클락이에요. 이게 클락. 이게 클락을 쓰는데 이 클락이 여기 있는 그 shift 레지스터 클락이겠죠.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 SHCP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되면은 이 데이터가 1010가 여기는 101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가 쭉 밀어넣게 되면은 클락이 5번 튕겨지면은 여기 값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대로 놔두면은 이 시프트 오퍼레이션하고 데이터 출력이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595 칩 같은 경우는 이걸 뽑아서 이 데이터를 뽑아서 딴 곳에 담아둡니다. 어떻게 보면은 카피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5군데에 담아 놓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레지스터 셋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옮겨 놓습니다. 이 옮겨 놓는 이 옮기는 타이밍이 뭐냐? ST CP예요. 여기에 클락이 하나 필요하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기는 데는 클락이 하나 필요한데 이 클락이 ST CP예요. 그래서 시리얼 데이터를 쭉 들어온 데이터를 쭉 밀어놓고 이걸 갖다가 다 모이면은 한꺼번에 쪽으로 그 덤프, 즉 카피하는 이런 데는 시리얼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데이터 밀어넣는데 그 시프트 레지스터 클락, 그 다음에 여기다 넘어갔다 카피, 지금 덤프하는 데 필요한 레치 클락 이 세 개가 필요해요. 이 세 개만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나가는 부분은 그 와이어로 커넥션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 와이어 커넥션. 이 커넥션 부분이 어디냐? 요거죠. 여기에 이제 주황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 시프트의 아웃풋이죠. 즉
이 심볼에서는 이 Q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 그려진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 하나 선언해놨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뒤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해진 폰트가 여러 개 있는데 이 폰트를 순서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 넘버링을 딱 해놓을 때 이 넘버링의 이 카운터 역할을 해줘요. 실제로요. 변수 선언은 이 정도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폰트 부분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세븐 세그먼트 때 폰트인데 한번 썼죠? 여러분들 세븐 세그먼트는 이와 같이 7개 LED니까 여기에 대해서 폰트를 여러분이 다 만들었죠. 1일 경우에는 이렇게 2개, 2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3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해서 폰트를 다 설계를 했다고요. 도토마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8x8이에요. 이거에 대한 폰트를 설계를 했는데 이게 그 테이블로 만들어졌어요. 이거 바이트 타입의 테이블인데 26개, 즉 알파벳 A에서부터 G까지 26개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된 이게 폰트 테이블이다. 상당히 양이 많죠. 근데 이게 폰트 테이블인데 이걸 읽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 26개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제일 위에 있는 A자를 한번 보면은 이 값을 한번 보세요. A 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값은 뭐냐면은 26개 중에서 첫 번째 A인데 이 A를 내가 8x8 도토마트릭스에다가 표현하면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죠. 이 그리는 형태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 형태를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코딩을 해요. 즉 이걸 숫자로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표현하는 거죠. 바이너리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8개 라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라인이고 각각 8번 비트예요. 그러면 8비트짜리 8개죠. 그래서 이 각각이 하나, 둘 해서 8개가 이 각각의 얘가 한 라인, 첫 번째 라인, 얘가 두 번째 라인, 얘가 세 번째 라인 이런 식으로 코딩된 거예요. 이 값들을 보면은 제일 처음이 08, 그다음에 0x14, 0x2, 0x32, 0x2, 0x2, 0x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딩 한번 제일 위에를 보면은 이와 같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08 그러면 00001000이죠. 즉 08은 0000에 1000에 그럼 이걸 표현한 거죠. 두 번째 라인은 어떻게 돼요? 0001에 그다음에 0100가 되죠. 이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은 그죠? 제가 이 박스로 주황색 박스로 이렇게 마킹한 부분이 1이고 이게 하얗게 비어 있는 경우 0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예요? 0에 이게 8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1에 이게 4죠. 그죠? 그다음에 이 라인을 보면 어떻게 돼요? 0, 0, 1, 0에 0, 0, 1, 0죠. 이것은 각각 2, 2죠. 0x 2인 거예요. 세 번째 라인 코딩한 거죠. 이건 네 번째죠. 3, 2. 3위는 이게 두 번째 라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3위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이 부분은 3위가 해당되는데, 이거 보면은 0, 0, 1, 1, 그죠? 0, 0, 1, 1, 1, 1, 1, 0예요. 1, 1, 1, 0. 그럼 여기가 3하고 2라고요. 이런 식으로 각 롤을 바이너리로 코딩한 결과값이 이거예요.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폰트를 디자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는 A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령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 값을 바꿔줘야겠죠. 즉, 이 폰트 맵이, 이거 폰트 맵이라고 하는데, 폰트 맵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화면에 표현되는 각각의 캐릭터에 대한 이 쉐입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타입을 A에서 G까지 이렇게 선언하는 폰트 맵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가늘은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껍게, 두툼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좀 애매한 게 이게 그 개수가 짝수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이 공간에서 A를 쓰면은 얘가 센터에 오면 좋은데 센터로 올라가면은 양쪽이 이분해야 되죠.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8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는 두 라인이 비어 있지만 뒤에는 한 라인이 비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갖다가 시프트해서 이쪽은 한 라인이 비게 하고 이쪽은 두 라인으로 비게 만들다든지 이런 지금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아니면은 이쪽으로 붙여서 설계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폰트 디자이너들이죠. 이렇게 디자인한 게 딱 봤을 때 좀 더 잘 보이고 좀 더 이쁘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따라서 여러 가지 폰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만한 폰트 파일이 하나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코드셋이 이제 함수들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Shift 레지스터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Shift 레지스터. 이게 Shift 레지스터 컨트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그림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빗만 딱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와 같이 Shift 레지스터, 4빛 Shift 레지스터가 포빗인 경우에, 4빛인 경우에 이렇습니다. 4빛 Shift 레지스터가 이렇게 시프트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리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시리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들어간 이 결과,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결과값, 이 결과값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연결한 이 매치에 클락킹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타이밍을 맞춰주는 게 Shift 클락이고, 여기는 CP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STCP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시리얼 데이터를 넣는 걸 갖다가 이쪽으로 넘겨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는, 즉, 시리얼 데이터를 패러렐로 바꿔주는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걸 잘 읽어보시면은, 이게 쉽게 이해돼요. 이 CP라고 하는 것은 전체 8개로 다 밀어넣은 다음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CP 클락이 로에서 하이로 바뀌는 게 이 루프를, 이 8개로 밀어넣은 이 루프를 감싸고 있어요. 8개 다 밀어낸 다음에 클락을 인앱을 시켜서 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요 부분은 이게 루핑을 8번을 돌죠. 즉, 클락을 로에서 하이로, 즉, SH를 로에 하이에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냐면 디테일 라이터,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하이에서 로로 만들어 놓은 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요 로직이에요. 요 로직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어요. 순수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경우에 쉽게 볼 수는 없는데,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어플리케이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은 여기에 제가 따로 뽑아놓듯이 빈 마스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빈 마스킹은 뭐냐면은 내가 이 데이터라는 변수, 이거는 지금 8빛이라고 가정했을 때 10, 10, 110라는 이런 8빛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특정한 비트, 요 비트가 1인지 0인지 또는 이 특정한 비트를 1인지 0인지를 확인하는 거, 지금 이걸 그냥 디텍트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요걸 갖다가 set 또는 클리어 해주는 이런 동작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즉, 요 한 비트만 1에서 0으로 바꾸고 싶다든지, 또는 요 비트를 갖다가 0에서 1로 바꾸고 싶다든지, 특정한 비트 하나만 바꾸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또는 특정한 비트가, 이거 디텍션이라고 하는 거, 이 특정한 비트가 0인지 1인지를 알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이런 오퍼레이션을 뭐라고 하냐면, bitwise 오퍼레이션이라고, 빗 단위로 처리한다. bitwise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bitwise 오퍼레이션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 빗 마스킹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요 값을 알고 싶어요. 얘가 1인지 0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럴 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경우에 이와 같은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요. 마스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하나 더 씌우는 거죠. 패턴을 하나 만드는데 어떤 패턴을 만드냐면은 00, 10, 00, 00 이 패턴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 패턴은 요 일만 하나 있죠. 이 패턴. 즉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비트를 딱 여기다가 놔요. 그래 놓고 요 두 개를 어떻게 하냐? 요 두 개를 AND를 해요. 네.
AND를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죠? bitwise AND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AND 하면 어떻게 되죠? 각각 bitwise 엔딩을 하면은 0, 0, 1, 0, 0, 0, 0, 0 이렇게 되겠죠? 이 B 패턴하고 이 B 패턴을 bit단위로 엔딩을 하면은 1, 0는 엔딩을 하면 제로죠? 0, 0, 제로고요. 1, 1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 번째 2라고 1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이 되겠죠. 이 값이 나와요. 자, 이 값은 0이 아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엔딩을 했는데 이 값이 0, 0, 0, 0, 0, 0, 0, 0이 나왔어요. 0이 나왔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이 내가 알고자 있는 이 세 번째 비트가 0이란 얘기고 이것은 1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빛 패턴을 빛 마스크라고 하고요. 빛 마스크라고 하고 빛 마스크 가지고 엔드를 하냐 오원을 하냐에 따라서 이 특정한 위치에 비트 값이 0인지 1인지를 알아내거나 아니면은 세팅하는 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빈 마스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그 빈 마스킹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즉 이건 뭐냐면요. 어디다 쓰냐 빈자리가. 이거 똑같이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0x80이라는 데이터 값을 한번 보세요. 80이라는 데이터 값은 뭐죠? 이거 빅 패턴으로 바꾸면 1, 0, 0, 0, 0, 0, 0, 0, 0예요. 그럼 이것은 여기 있는 MSB만 1이에요. 근데 여기에 요 화살표 두 개. 이건 뭐죠? Shift Right 오퍼레이션이죠. 그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i번째, i가 0에서부터 8이에요. 그러면 이게 0일 경우에는 그대로죠. 08, 1, 0, 0, 0, 0, 0, 0, 0, 0. 그죠? 이런 빈 마스크가 하나 생기죠. 그 다음에 이게 Shift Right by 1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0, 1, 0, 0, 0. 그죠? 그 다음에는 2 하면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러면 다양한 빈 마스크 패턴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요 역할, 즉, 요 부분은 빈 마스크를 빈 마스크 패턴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이건 데이터 값에 엔딩을 하게 되면은 마스킹을 씌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는 이 마스킹을 씌운다는 것은 이 내가 특정한 비트 패턴, 비트의 위치를 1, 0, 여기 같이 1, 0, 1, 1, 0, 1이라고 하면은 이 결과값은 0 아니면 1이에요. 뭐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얘를 마스킹하면은 1, 얘를 마스킹 0, 1, 0, 1, 0. 이 얘기는 뭐냐? 이걸 갖다가 시리얼로 내보내는 거 똑같은 효과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이 패턴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빗 마스킹이랄지 빗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하드웨어 컨트롤하는데 또는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빈번하게 나타나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08 대신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0x 01을 가지고 여기는 라이트가 아니라 레프트로 해보면 되죠. 레프트로 하면은 001에 0000에 00 10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와 같은 부분은 전부 빈 마스크를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이고, 엔드를 한다든지, 오어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마스킹을 실제로 씌우는 부분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엔딩을 해야 할지, 오어를 해야 할지,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해야 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익스클루시브 오어의 특징은 뭐죠?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비 패턴을 토글링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엔드는 그것만 남겨놓고 다 클리어 시키는 거고요. 오어는 무조건 세팅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토글링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로직, 엔드, 오어,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적절히 섞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한 비트를 체크한다든지, 특정한 위치의 비트를 세팅한다든지, 클리어 한다든지, 이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shift regist라는 이 오퍼레이션은 실제로 shifting 오퍼레이션을 구현한 거죠. 즉 시리얼을 틀리네. 시리얼 데이터를 패러렐로 바꿔주는 이러한 컨버전하는
이런 작업을 여기다 시프트레이터에서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프트레이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그 8x8 마트릭스가 그 선이 많이 필요한데요. 연결하기 위해서 선이 24개가 필요한데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다음에 로우 펄스 컨트롤이라는데요. 로우 펄스는 여러분들 이 그 8x8 그 도트 마트릭스를 이해하셔야지 이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와 같이 이것은 칼럼은 여기가 그린이냐 이거 레드냐를 결정한다고 했죠. 얘는 뭐냐면 이 라인이 이 줄에 모든 칼럼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인을 첫 번째 라인을 ON 할 거냐 오프 할 거냐 결정하는 게 얘예요. 얘 역시도 8개의 라인이죠. 8개의 라인이니까 첫 번째 라인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각각 빗 패턴으로 하면은 첫 번째 라인을 킨다. 그러면 1, 0, 0, 0, 0, 0, 0, 0, 0 되겠죠. 여기가 1하고 나머지는 전부 0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만 다 켜지겠죠. 이 라인에 있는 걸 LED가 다 켜줄 준비가 되겠죠. 얘를 킬지는 6번을 로우로 하든지 19번을 로우로 하면 얘를 특정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라인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이 라인에 있는 걸 킨다. 그 다음에 이 라인에 이 중에서 어떤 거냐 하는 것은 얘를 컨트롤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로우 펄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느 라인을 결정할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방법은 1, 0, 0 이렇게 빗 패턴을 값을 결정하는 거죠. 이 라인을 쓸 때는 요거니까 8, 0이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0, 1, 0, 0니까 0, 0, 0, 되죠. 이것은 4, 0이 되고요. 얘를 킨다고 하면은 0, 0, 1, 0가 되니까 0, 0, 0 되니까 20. 그래서 80, 40, 20, 1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도 08, 04, 02, 01이 되겠죠. 왜냐면은 0, 0, 0, 0에 1, 0, 0, 0 되니까 08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8개의 라인 중에서 어떤 걸 컨트롤 거냐 하는 걸 갖다가 결정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에 1 하면은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라인이 되겠죠. 0이 해야지 0부터 시작하니까. 0 하면 여기 0을, 파라미터가 0이면은 첫 번째 라인을 키고, 1이면은 두 번째 라인, 2이면 세 번째 라인에서 라인 단위로 이걸 처리하는 함수가 이것이 됩니다. 자, 다음은 도트마틱스 디스플레이인데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들 뭐 굳이 이걸 쓰시셔도 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 데모용이니까 전체 이 폰트에서 여기서 설계한 이 폰트를 전부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없어요. 다 디스플레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8x8 그 루프를 더블 루프를 돌리게 되고요. 이 안에서 넘스트링은 이 폰트를 얘기하는 거죠. 넘스트링. 이 폰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A에서 Z까지를 쭉쭉쭉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자, 요게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스트링 라인에 이걸 통해서 이 WF를 통해서 각각의 LED를 다 컨트롤해 주는 거고요. 여기에 이 로우 펄스 컨트롤은 그 중에서 어떤 몇 번째 라인인지를 컨트롤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는 사실은 없어도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좀 더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즉, 일루미넌스, 즉, 여기에 있는 희도죠. 어떻게 보면 희도라고 해야 되나? 그죠? 용어가 뭘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라면 좀 밝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향상시켜서 일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1ms가 좋은 건지, 2mm가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적절한 밝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걸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험적인 값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듈의 특성에 따라서 이 값을 1로 할지, 2로 할지, 아니면 10으로 할지, 100으로 할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 로우 펄스 컨트롤 9예요. 이건 뭐냐면 로우 펄스 컨트롤 9를 보면은 여기에 0에서부터 7까지는 디파인이 돼 있죠. 디파인이 안 돼 있으면은 디폴트 값으로 이걸 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꺼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켜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게 꺼서 이건 뭐냐면 잔상을 없애주는 저 애프터 이미지를 제거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순간적으로 LED를 딱 켜놓은 다음에 계속 유지하면은 이게 남아있겠죠. 근데 꺼버리면은
깜빡하고 보면 앞에 뒤에 또 다른 캐릭터를 디스플레이 할 때 조금 여유가 있겠죠.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하고 사용할 때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테크닉이 있겠죠. 잔상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페이드 오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씬체인지, 즉, 영화를 볼 때나 동영상 볼 때, 이렇게, 제가 이제 씬체인지, 그 페이드 오프를 썼죠. 왜냐면 특정한 장면, A라는 장면에서 B 장면으로 넘어갈 때, 그냥 A에서 B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하고, A를 약간 그 페이드 아웃, 지금 크게 만들어서 B로 넘어가는 경우하고는 볼 때 사람이 이 화면 전환을 볼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잔상을 그 적당히 활용해서 하면은 가장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테크닉들을 이 사이들이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로직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은 로직 외적으로 테크니컬적으로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하우예요. 노하우를 가지고 얼마든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들이 설계한 제품에 또는 설계한 이런 모듈의 이 완성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경험이 없이는 안 돼요. 로직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까지만 하면 돼요. 로직만 하는데도 뭔가 아쉬워요. 그죠?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테크닉들을 발휘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클리어 시켜주는 거예요. 그 도트 마트릭스가 처음에는 뭐 랜덤하게 켜질 수도 있겠죠. 뭐 대부분의 경우 초기화 돼버리면 전부 다 꺼지겠지만은 이것은 일부러 끄는 거예요. 전부. 뭐냐? 여기 보면은 그린 LED도 끄고 레드 LED도 끄는 거죠. 자, 이건 그 도트 마트릭스를 클리어할 때 이거 함수로 호출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타이머예요. 이 타이머는 실제로 그 타이머 2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즉 오버플로우 발생하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죄송합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오버플로우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오버플로우 인터럽트의 핸들러 처리하는 거죠. 이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인데 얘를 호출하게 되죠. 이 함수로 사용할 함수를 여기다 정의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이 타이머를 어디에 쓰느냐, 여기에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 얘기는 타이머 2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때마다 이 함수가 호출된다는 거예요. 즉, 이 함수가 호출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는 작업은 뭐 카운트 값을 이렇게 계속 인크리먼트해서 카운트가 1000이 된다. 즉 1초가 되는 거죠. 1초 정도 되겠죠. 1초가 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이머 인터벌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게 되면은 1000이 되면은 이걸 카운트를 0으로 해주고 이 카운트 값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1000이 되면 하고 그 다음에 넘버 카운트는 하나씩 인크리먼트 하죠. 넘버 카운터 0이면 뭐 26까지 가면 0이다. 이 넘버 카운트는 뭐냐면요. 그 이거 있죠? 이거 말고 예. 여기에 보면은 여기 넘버 카운트가 사용되고 있죠. 그죠? 즉, 이 폰트에 이게 1, 그러니까 26이니까 0에서 25까지. 즉, A가 0이고, 여기에 G가 25가 되겠죠. 알파벳 26자. 이거에 대한 카운터가 됩니다. 그 디스플레이하는 타겟팅이 되겠죠. 얘를 하나씩 늘려준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기서 늘려준다는 얘기는 표시할 디스플레이 내용을 A냐, B냐, C냐 이렇게 시퀀스 해주는 이 역할을 해줍니다. 얘가. 이건 이 내부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거. A, B, C, D, E, F를 이렇게 시퀀셜하게 보여주는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디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셋업하고 루프 두 가지가 있죠. 루프는 도토마틱 디스플레이 요거 호출하는 거예요. 요거 호출하는 거. 요거 호출하는 거. 이 호출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폰트를 하나씩 그 도트막시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 작업을 호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요거죠. 요거 앞에 부분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써놨지만 이와 같이
포로풀에서 간단하게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0번부터 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넘버가 없죠. 1, 2, 3, 4, 5, 6, 7, 8, 9에서 13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라인 3개로 바꿀 수가 있죠. 뭐 여기에도 이제 할 얘기가 있긴 하지만은 과연 요게 더 효율적이냐, 요게 더 효율적이냐. 요게 뭐 왠지 그럴듯하게 보이죠. 이게 그럴듯하게 보여요. 이거 잘 보면 이건 루프예요, 루프. 이렇게 루프로 만드는 게 좋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보기에는 뭐 좀 무식해 보이죠. 각 라인 이렇게 했는데, 그죠? 근데 이 방법이 효율적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프의 이 루프 값이 13이 많은지 적는지를 제가 판단을 못하니까 아주 정확히 못하겠지만 이 루프가 예를 들어서 뭐 3이나 2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이게 즉 이게 3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게 얘보다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경계 몇 개까지가, 그러니까 몇 개까지를 루프로 하는 게 더 빠르고, 몇 개 이하는 이렇게 펼쳐 쓰는 게, 이건 이제 언폴딩이라고 얘기해요. 언폴딩 하는 게 좋냐 하는 것은 시스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코딩하는 게 반드시 좋다. 뭐, 리더빌리티나 이런 것 측면에서는 뭐 이게 익숙한 사람한테 이게 좋을 수가 있고요. 초보자한테는 이게 더 익숙해지겠죠. 하지만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지, 이렇게 코딩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호로프의 루프는 이 특정한 바디 블락을 쭉 갔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음으로 가지 않고 일로 다시 돌아와요. 즉 프로그램 실행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행 흐름이 안 바뀌어요. 계속 가요. 이 방법이 좋은지 이 방법이 좋은지는 고려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컴구조 측면에서, 그다음에 구조 측면에서, 하드웨어적인 구조 측면에서,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구조 측면에서, 또는 컴파일러 측면에서 이걸 고려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옵티마이즈드 코딩, 아니면은 코드 옵티미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데스크탑에서 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을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리소스가 너무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니까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코딩을 신경 쓰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핀 모드 세팅 이렇게 해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프리퀀시 타이머, 즉 알람을 세팅하기 위한 방법이 이와 같이 됩니다. 11번 핀으로 토글링 되는 걸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람 시간을 설정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알람이 울리면은 이 타이머 함수를 실행하라. 지금 때가 지금 알람 시간이 되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이 함수에서는 넘버 카운트를 인크리먼트 하는 게 핵심입니다. 즉 내가 넘버 카운트를 인크리먼트 한다는 것은 도트 마트릭스 디스플레이에 이 숫자를 인크리먼트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 자체는 전체적으로 저기 테스트 프로그램 자체는 폰트를 순서적으로 화면에다 이렇게 도트 마트릭스에다가 뿌려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트 마트릭스라는 것 자체가 단일 셀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죠? 레드하고 그린 LED 두 개가 한꺼번에 붙어 있는 거고, 그 붙어 있는 구조가 이와 같이 되어 있지만은,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다. 또 하나는 내가 여기다가 특정한 빛 패턴, 이와 같은 빛 패턴, 즉, 폰트를 이와 같이 뿌려주기 위해서는, 표시하기 위해서는 폰트 설계를 하고 폰트를 갖다 뿌려주기 위한 이런 세세한 디테일한 컨트롤 작업을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된다. 물론 와이어가 충분한 경우에는 시프트 오퍼레이션을 시프트 여기에 있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연결하면 가장 편하겠죠. 근데 와이어가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와이어를 세이빙하기 위한 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얘를 컨트롤하는 또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즉, 하드웨어는 이렇게 기능적으로는 컴포넌트는 3개밖에 안 되고, 복잡하긴 하지만은 이런 와이어 커넥션은 아주 직관적이죠. 연결하면 되니까. 근데 이걸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하는 것은 보다시피 적지 않은 코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프로그램은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로직 외에 아까 보였던 이런 부분, 그죠?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면서 나타나는 이 경험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